예를 들면은 여러분들께 무지하게 보여드릴까 오늘. 아니 뭐 신들렸나봐. 아니 장이 좋아 또 그만큼 그죠? 이거 보시면 어때요? 4월 3일 날 4월 3일부터 볼게요. 그 4월 1일 날 2일 날 거는 없어 지금 문자 캡처해 놓은 게. 3일 날 거 보죠 그냥. 3일 날이 금요일이거든요. EDGC 15만 2천 원 편입 14만 6천 원 손절 수젠텍 24,700원 편입 뭐 24,000원 손절 랩지노믹스 흐름 파악 이렇게 돼 있잖아요. 4월 3일 날 수젠텍 보시죠. 24,700원인지 아닌지 수젠텍 보겠습니다. 문자에 대해서 오늘 무지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보시죠. 수젠텍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졸려서 그래. 졸려서 일부러 까불까불 하는 거예요. 졸지 말자고. 4월 3일에 기준에 수젠텍의 차트와 그리고 실제 가격 라인을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와 4월 3일 가격이 종가가 25,250원이네요. 그죠? 종가가. 그리고 이렇게 보면 다 보이겠다. 그죠? 종가가 25,250원이에요. 그러면 장중에 편입할 수 있었느냐? 4월 3일 기준에 요 날이거든요. 요 날 4월 3일 저점이 22,650원. 22,650원. 그러나서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게 거짓부렁이면은 지금 뭐 올려놓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거짓부렁이면 135분이 그때 교육받고 계셨잖아요. 근데 이 문자를 135분이 받으셨는데 편입이 안 됐다 그러면 윤정도 거짓말쟁이지. 24,700원 편입 24,000원 손절. 예? 그러나서 그 다음날의 흐름 그 다음날이 4월 7일입니다. 4월 7일이 27,700원이잖아요. 근데 시초가가 얼마예요? 시초가 3650원 그리고 고점이 31,500원. 그럼 고점 대비 3% 밀려서 차익 실현하면 3만원의 차익 실현했다고 치고 그럼 3만원의 차익 실현했으면 얼마? 24,700원을 편집해서 3만원이면 20% 수익이네. 하루 만에. 응? 하루 만에 20% 수익이네. 거래대금이나 작아요? 거래대금도 충분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날 차익 실현했는지 보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6일날.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응? 추가적으로. 그죠? 편입이 뭔가요? 오늘 다 보여드릴게요. 오늘 것도. 문자나 뭐 많으면 몰라. 하루에 문자가 몇 개나 나가. 오늘도 문자 몇 개 안 나갔는데 단타 종목으로는. 오늘 너무 죄송스럽게 하나금융지주를 스윙으로 못 드렸어요. 그게 좀 아쉽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4월 3일 날 편입한 EDGC, 랩지노믹스, 수젠텍 4월 6일 개장초죠? 9시 22분에 차익 실현. 9시 22분에 차익 실현. 그러면 4월 6일 날 가입하신 분들은 또 뭘 먹냐? 그잖아요. 4월 6일 날 가입하신 분들은 뭘 먹어? 뭘 먹어야 돼? 4월 3일 날 수젠텍을 먹었다고 치면 뭘 수익을 내야 돼요? 남선알미늄 교육대로 설정 시에 300만 주 거래량 수반됐기 때문에 얼마? 개장 초에 6,450원에 편입이 됐다 이거. 6,450원. 개장 초에. 이거 거짓말이면 혼나겠죠? 그 다음에 7,000원 신규 편입도 가능하다라고 9시 26분에 문자를 보내드린 거 아니에요. 140명. 편입 단가 대비 10% 수준 설정의 차익 실현. 고점 대비 3% 조정 시 차익 실현. 이때 7,000원의 편입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6,450원에 들어갔습니다. 4월 3일 금요일에는 5,600원에 들어갔습니다. 결론은 7,980원 찍었죠 이날. 남선알미늄 4월 6일 날 7,980원인가요? 남선알미늄이.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짤없지. 우리는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어떻게 돼요? 요날 7,980원 요날. 그죠? 7,980원 4월 6일 날. 우린 목표 주가 짤없잖아요. 고점 대비 3% 밀리면 50% 이상 차익 실현. 5%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저 문자 내용은 어떻게 봤냐면 이제 문자 내용하고 또 동영상 어떻게 올려드렸는지 좀 더 다 차분차분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남선알미늄도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문자 어떻게 받는지 질문이 들어오면 그러면 채팅방에 글을 올려드리는 거야. 일로 전화를 하십시오 라고. 답답하실 거 아니야. 그지? 기다리시는 동안. 그래서 남선알미늄 4월 6일 11시 36분에
목표 상향 8,500원인데 고점 대비 3% 조정이면 50%, 5% 조정이면 전량 차익 실현. 고점이 얼마? 7,980원. 그럼 얼마의 차익 실현? 7,700원 정도의 평균 단가로 전량 차익 실현. 얼마에 사서? 4월 6일 날 개장 초에 6,450원에 사서 또 공개적으로 7,000원에 사서 또 4월 3일 날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요? 뭘 어떻게 해요? 5,600원에 샀지. 그러면 조금 전에 질문 드린 내용 일단 한번 답변 드리고 나서 또 보여드릴게요. 남선 알루미늄을 지금 뭐 또 공개를 해줬냐? 공개해드렸잖아요. 남선 알루미늄 이 공개 채팅방이니까 예? 공개 채팅방에 남선 알루미늄을 예? 쭉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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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4월 6일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동영상을 다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동영상을 이렇게 남선 알루미늄 어떻게 할까요?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요래 조래 12시 4월 6일 12시 33분에 남선 알루미늄 이렇게 하면 유튜브에 딱 가셔서 유튜브에 가시는 거에 이런 동영상이 올라오면 하루에 동영상 최소 1개에서 많이 올라갈 땐 3, 4개씩 올라가잖아요. 그럼 유튜브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하기 누르시면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요? 매번 동영상이 매일매일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께 올라오겠죠. 그러면 유튜브에 윤정두 검색해서 빨리 하시면 되죠. 거기에 윤정두가 몰래 보는 분이 있어요. 윤정두가 몰래. 예민수 앵커. 예민수 앵커가 아니라 예민수 박사님이죠. 예민수를 검색하세요. 예민수를. 예? 요거 지금 채팅방에도 올려드려요. 링크를. 왜 그러냐면은 지금 1000분 구독자 넘으셨죠? 예민수 앵커 구독자 1000분 넘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800분일 때 들어가서 몰래. 왜? 예민수 앵커님 거를 내가 몰래 보거든. 그렇게 해서 이거 지금 5일 전에 올리신 거 맨날 이거 우리가 들여다보고 104개야 지금 좋아요가. 에? 그죠? 윤정두가 보고 구독하랬어요 라고 여기도 올리셔야지. 에? 그렇게 해서 예민수 박사님 거를 몰래 보세요. 이런 돈 받고 이거 시황 파는 이런 양반들 거 보지 말고 윤정두한테 시황 배워갔던 양반들. 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남선 알루미늄도 이렇게 보시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께 장중에 시황 음성 파일 동영상 파일 다 올려드렸구나.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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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어떻게 돼 있어요? 축 목표 주가 8,000원 7,500원 이탈 7,980원까지 올랐어요. 예. 절반 차익 실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더 올라갔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딜 호재일까? 악재일까? 호재라고 하면서 편입 기준 잡아드렸죠. 악재라고 막 음봉 떨어질 때, 그러고 나서 개파락 나올 때, 예? 그리고 또 한진칼 남선 알루미늄 신풍제 화일약품, 4월 6일 08시 53분입니다. 4월 6일 08시 53분에 이렇게 해서 남선 알루미늄 다 올려드리고 남선 알루미늄 다 편입하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9시 11분에 남선 알루미늄 6,450원, 7,000원 신규 편입 가능. 편입 단가 대비 10% 설정 가능. 그렇게 해서 편입 기준 셀트리온 헬스케어 얼마? 19만 원에 셀트리온 편입. 지금 얼마에? 21만 7천 원, 22만 원 막 넘어가죠. 셀트리온을. 마찬가지잖아요. 쭉 넘겨갖고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군들 다 헬스케어 7만 4천 원 편입이고 지금 얼마예요? 7만 5천 원, 8만 5천 원인가? 그죠? 8만 6천 원, 오늘 8만 8천 원까지 갔죠. 이런 식의 흐름으로 아예 그냥 대놓고 오픈을 다 해드려서 수익 다 내드리고 신풍제약, 이현상 이거 어떻게 봐요? 여기 지금 전략 부분 이제 연구원이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지금 얼마 폭등했는데 목표 주가 상향하니까 어떻게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고. 근데 한 템포라도 일찍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모나리자 이 템포보다 일찍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링크들을 잡아드리면 이 링크 들어가셔서 교육도 받으시고 구독도 해두시고 예민수 박사님 구독도 하시고 빨리 이렇게 다 올려드리는데 왜? 오늘 기준에서 볼까요? 오늘 기준에 나와라. 예? 뭐가 나올까? 오늘 개장초부터 한번 보실까요? 개장초에 우리 문자반을 보시죠. 문자반을. 왜냐면 뭐 정신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트가 몇 개예요? 하트
하트 추천하는 방법도 올려드려요. 하트 추천하는 방법. 1,500분 계시는데 하트가 1,100개야. 윤정도 하나 빼도 1,100개야. 이게 1,200개 한번 넘어가 보자고. 왜 하트를 1,500개 방에서 안 올리시냐 이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 실전 특강방에 260분 계시는데 자료 받으신 분들은 이제 퇴실 하셨고, 왜? 똑같은 내용이 오니까. 그 이제 보시면은 이쪽 방에도 260명 방에도 계속 올려드려요. 뭐를? 월요일날 보시면 어때요? 예? 월요일날 보시면 이렇게 쭉쭉쭉 올려드리고, A 프로젠 제약, A 프로젠 KNC 전략 기준 다 잡아드리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올려드린 게 금요일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려드렸고, 상한가 가자 네이버 유비케어 S맥 1740원 돌파시 편입. S맥은 1740원 돌파를 못했어요. 장중 고점을. 그러니까 여기 편입이 안 됐어. 그죠? 유비케어 7,000원 공방 이후에 8,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 8,000원이고 6,800원 손절인데 6,830원까지 밀렸죠. 그리고 돌렸죠. 그럼 얼마 갔어? 7,990원 갔지롱. 응? 오늘 올려드렸잖아. 이렇게 9시 56분에 문자 보내드리고. 이게 문자 내역이란 말이야. 예?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KB금융 금융업종 단기 공략 가능. 11시 31분이에요. 11시 31분. 한진칼 되돌리니까 막 한진칼 가자. 으아. 한진칼 문자 안 왔는데요. 뭐 들어가나요? 뭐부터. 하나금융지주 26,200원 이탈시 오늘 물량 50% 차익 실은 나머지 28,000원. 원래 목표주가 얼마? 27,000원이었잖아요. 유비케어 7,250원 이탈되면 50% 차익 실현. 아마 차익 실현이 둘 다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27,050원, 유비케어는 7,990원까지 올라가죠. 예? 이렇게 해서 다 올려드리잖아요. 어디서 봐요? 어디서 보긴 여기서 다 누르면 이게 다 가잖아. 이렇게 상 가자 하나금융지주, 상 가자 이렇게. 그러면은 20시 무료 라이브 공개 방송 종료된 방송입니다. 이 녀석들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해서 들어오셔서 다 보실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뭐 카카오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유비케어 계속 목표 주가 상향해 드리잖아. 상향해 드리고 이탈 시에 여기서 차익 실현하십시오. 7,800원에 차익 실현하십시오. 결국은 어떻게 됐죠? 차익 실현하고 뭐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 크림님 수익 자랑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다. 이거 뭐야? 와 윤정도 몰래 또 막 해피님이 올려주신 동영상이구나. 와 대박이지. 아니 올려드리고 막 그냥 다 그냥 막 폭등 랠리가 나오는데 대박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내부에서도 반성을 해야 될 게 한 번 올려줬으면 그게 다 남들이 다 보신 줄 알아. 1,500분, 5,000분이 보시겠어? 5,000분이? 예? 방송 직장 다니시니까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몰래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때마다 우리는 골뱅이를 잘 넣어줘야 되고, 그래야 골뱅이 검색하셔서 다시 되돌려서 보시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은 다시 올려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해드려야 돼. 그래야만 조금 전에 보여드린 남선알미늄 그 다음 범위를 뭘 가져갈까요? 한진칼 지난주 2주 전 금요일날 상한가 들어갔죠. 또 그게 얼마? 11만 원 넘겼잖아. 그죠? 11만 원 지난주 금요일에. 근데 한진칼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에 기준에서 이게 지금 얼마인가? 4월 6일입니다. 4월 6일 문자의 기준이에요. 4월 6일 68,600원 68,600원. 한진칼이 이런 거를 68,600원에 그냥 68,600원인가? 현재 45%의 비중. 45%의 비중 68,600원. 그 기준에서 상한가. 그래 우리는 104,000원에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재편입. 예? 그리고 또 지난주에 102,000원까지 또 폭등. 또 일부 차익 실현, 또 재편입. 오늘 막 변동성 나와. 그럼 이제 개별 매매. 그리고 비중에 대한 조절.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봅시다. 예? 안 보이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4월 10일 날 10시 3분에 수익 5%씩.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외엔 편입이 안 돼요. 녹십자 랩셀이나 신풍제약이. 얼마? 51만 9천 원 돌파 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 51만 9천 원이면 얼마냐면 오늘 하나금융지주랑 똑같아요. 지금 이게 마케팅이야? 앞으로 이런 종목군들을 공표를 해드리고 오픈을 해드리면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봐봐요. 50만 원 4% 갭상승 이후에 오늘이랑 똑같죠?
51만 9천 원이면 8%야. 오늘 하나금융지주랑 똑같다고. 8% 폭등인데 거기다 대고 매수. 수익 5% 매수. 그러면 사야지. 윤정도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300만 원씩 300만 원씩 월 300만 원씩 내고 들어오신 분들은 윤정도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300만 원 결제했는데 안 사겠어? 시가총액 3이건 1이건. 그러니까 이날 들어가서 51만 9천 원 돌파할 때 52만 원에 들어갔다고 치고 8만 원 올랐잖아요. 8만 3천 원. 그러면 우리는 얼마? 58만 원대 다 정리했죠? 그럼 얼마 하루에? 시가총액 3해 가지고 하루에 10%대. 오늘 하나금융지주는 좀 이따 보겠지만은 하나금융지주 똑같아요. 오늘 어떻게 됐어? 오늘 하나금융지주가 4%대, 예? 우리가 들어간 게 8%대 급등 폭등이잖아요. 오늘 갭상승의 기준이 4%대란 말이에요. 4.10. 그러고 나서 24,100원인데 우리는 얼마? 25,000원 매수. 편입이라는 게 편입하다, 매수하다.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되죠. 그런 거는 단어를. 그렇게 해서 매수 25,000원에 그럼 2,050원 올랐네. 수수료 빼고 2,000원이니까 25,000원, 2,000원이면 얼마? 8%네. 예? 시가총액 7조짜리 이제 8조까지 올라간 하나금융지주로 어디 코딱지만한 유비케어, 유비케어, 이 코딱지만한 유비케어가 오늘 갭상승이 얼마? 7%대죠. 6,640원. 그리고 고점이 8,000원이 상한가인데 7,990원까지 올라와요. 이 종목에 대해서 5분봉 기준에서 어떻게 7,000원에 대한 공방을 지지를 하고 되돌리면 그러면 편입의 기준입니다. 손절은 얼마? 6,800원입니다. 근데 6,830원이 저점이에요. 그리고 돌렸죠. 그럼 어떻게 됐어? 손절을 해요? 안 하지. 편입이었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상한가 한호가 밑에 찍고 나왔어요. 근데 유비코스 같은 경우에는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 어떻게 돼 있기는 결론적으로 1% 들어갑니다라고 문자 보내드렸는데 1% 들어가면 뭐하냐고. 하나금융지주에서 수익을 내야지. 예? 하나금융지주 5%가 나요? 유비케어 1%가 나요? 그걸 명확히 합시다. 그래야만 제가 여러분들께 내일도 기준을 잡아드릴 거 아니에요. 내일도. 종목군들을 300만 원짜리 방에 여기는 분명히 어제까지 하트가 108개였거든. 108개였는데 이게 한 명이 누군가가 한 명이 취소를 해버렸었어. 109명 방에서 누구야 이거. 명단도 안 나오고. 결론은 하여간에 이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어떻게 됐어요? 9시 40분에 25,000원 편입, 27,000원 목표, 24,500원 손절, 금융지주사 수익 5%딱 써있어 안 써있어? 써있죠. 또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 19만 5천 원이야. 또 들어가죠. 예? 네이버 또 들어가잖아. 개장 전부터. 오늘 시초가가 19만 3천 원인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육용 유비케어, 에스맥 저거 들어가면 뭐 할 거냐고. 1% 들어가면 뭐 할 거냐고. 교육. 응? 그 여러분들이 여쭤볼게요. 지금 여쭤보면은 그냥 황금 대바닥주 이런 거 옆집에 가갖고 이상한 종목에 물려서 손실 보시지 마시고 하나금융지주, 유비케어 이런 종목군들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잡으셔야 되는데 다만 어떤 걸 잡으셔야 돼? 내가 먼저 여쭤볼게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에서 하루에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에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에서 하루에 그냥 8%, 10%, 15% 수익이 좋다 하면 45번 출석 체크도 할 겸 아니 나는 유비코스 유비케어 1% 들어가서 하루에 그냥 한 10% 1% 들어가서 10% 수익 내고 싶어요. 5%씩 들어가서 수익을 크게 내고 싶어요. 응? 5% 수익 종목 대형주 들어가서 수익 내고 싶으면 45번. 그리고 소형주 그냥 코딱지만한 종목에 교육용이랍시고 윤정두가 드리는 그런 종목으로 1% 가지고 수익 내고 싶어요. 45번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한가 가는 그런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한가 못 갑니까? 그렇게 악을 썼던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자 사인까지 지금 다 보여드린 거고. 그죠? 파미셀 이런 종목 한번 볼까요? 파미셀
난 소름이 돋죠. 이 파미셀은 4월 20일이에요. 파미셀 2천만 주. 그것도 보여드려요? 파미셀도 한번 봅시다. 어차피 보는 거. 파미셀의 경우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께 아예 오픈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장중에도 또 교육을 잡아드렸죠.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260분 들어와 계시는, 하트가 120세계뿐이 안 돼. 왜 그러시는 거야? 예? 260병 그 실전 특강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하트 좀 드려줘. 하트 좀. 사랑에 목말라서 그래요. 파미셀 보시자고. 4월 20일 날 파미셀. 특별 무방 다시 보기. 파미셀. 지금 아까 방금 보셨죠? 파미셀 수익 났다고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얼마나 이런 분들 네이처셀, 파미셀, EDGC, 네이처셀, 그냥 EDGC 상한가인 날, 파미셀 상한가 20일 날, 파미셀 개장 전에 올려드렸잖아요. 이게 개장 전이에요. 지금 개장 전 8시 40분 20일 날 파미셀 2천만 주 보여드려요? 파미셀. 예? 이 파미셀 보시면 기가 차는 게 이겁니다. 파미셀이 20일 날 상한가인데요. 문제는 더 기가 찬 건 뭐냐면 20일 날이 이날이에요. 갭상승 7.8% 나왔죠. 19,950원 2만 원이라고 잡고 상한가가 24,000원이 20%를 수익을 냈단 말이야. 개장 전에 올려드렸고 시가총액이 1조예요. 1조. 2만 원에 잡았으니까 1조가 넘는 종목이 맞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걸 보여드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지난주 월요일이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35회차인가? 35회차 한번 볼게요.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파미셀의 상승률 1위잖아요. 수젠텍하고 EDGC도 이날 장중에 오픈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파미셀이 거래대금 우리나라 1위에요. 1위. 1조 1,000억이 터졌어. 아니 개장 전에 파미셀을 여러분들께 드렸잖아요. 네이처셀도 드렸죠. 개장 전에. 소름 안 돋아? 난 소름 돋던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어떻게 오늘 같은 날도 유비케어가 거래대금이 오늘 어떻게 됐어요? 난 소름 돋던데. 유비케어가 오늘 거래대금 이 코딱지만한 시가총액 3,500억? 그 종목이 오늘 거래대금이 4위야 4위. S맥은 결국은 못 들어갔지만 어떻게 돼요? 이런 종목만 매매를 한다고 윤정두는 깨지더라도 손절을 할 수 있는 종목. 어디 되지도 않는 아니 이런 상한가 종목 봐보세요. 한류 AI센터 시가총액 200억이야. 근데 이런 거 보면 뭐라 그래? 이 종목 내가 추천했어야 하는 놈들 많이 나오죠. 넥슨GT 시가총액 그나마 좀 있는데 거래대금이 얼마? 77에 49. 500억 조금 넘네. 고려산업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대금이 얼마예요? 500억? 시가총액은 1,000억 미만. 닌데몬아시아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그 다음에 한국프렌즈 시가총액 1,000억 미만. 지금 우리 그 차트 죄송해요. 나 이거 이러면 혼날 텐데. 차트 공부님이신가요? 공부 좀 하세요. 차트 공부님이시잖아. KNN 25% 수익. 예? 아니 남들은 교육받고 이런 수익을 내시고 땡큐 하시고 링네트 시회 상 먹었어요. 으아하하 하고 계시는데 내가 차트 공부님을 모셔다가 내가 공부를 해야 될 판이야. 68명 계시는 방에 하트가 41개야. 이거 27분이 안 누르셨네. 야 이거 어떻게 찾아내지? 안 누르신 분들을. 이 까부는 거예요 지금 윤정두가. 경쟁사 애들 맨날 만나잖아요. 이거 갖고 내가 맨날 얘기해요. 야 있잖아. 1321명 계시는데 하트가 576개뿐이 없어. 이러고. 여러분들 어디 눈을 씻고 가보세요. 하트가 1500명 방에 1100개씩 있는 방이 있나. 여러분들 같으면 하트 안 누르실 거야. 빨리 하트 누르시라고. 빨리. 이 봐봐 이게 1500명 방에 1100개야 하트가. 여기는 1344개 방에 462개예요. 무슨 소리냐면 다른 데 가면은 내가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100개가 없어. 1500명 방에 10%도 안 눌러요. 좁아야 맨날 망가지는 거 주고 시가총액 코딱지만한 거 줘가지고 사람 골탕 먹이고 있는데
윤정두는 줬다 하면 시가총액 7조짜리 하나금융지주에서 그냥 오늘 하루에 8%를 먹질 않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그냥 난리가 나질 않나. LG 이노텍에서 그냥 오늘 8% 지난번 상한가잖아요. 응? 이런 거 창피해서 말도 못해. 이런 거는 윤정두 언급도 안 했어요. 요즘에 최근에 언급도 안 했어. 근데 방 안에서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요? 에이프로진제야 오늘은 대표님 KNN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갭 상승 이후에 살짝 눌렸다 거래량 터져 안 터져요? 무조건 터지는데. 응? 하트를 채팅만 해주는 게 아니고 카카오톡방에 하트를 눌러주셔야 돼. 응? 그리고 자료들 지금 한 바퀴 다 드렸나? 자료들 드렸으면 다시 카카오톡 그 링크를 다시 드리는 거고. 늦게 오시는 분들도 접속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KNN 같은 거래대금 터져 있고 2천억 수준의 시가총액이 있고 거래대금 터져 있고, 그럼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는 거 아니에요? 윤정두가 들이든 안 들이든.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매가 되신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에서. 그럼 윤정두는 어떤 거들이요? 윤정두는 유비케어 같은 거 거래대금 터지는 거, 우리나라에서 유비케어 거래대금이 오늘 어땠어요? 상승률 12위. 상품 빼고 우선주 빼고 상승률 12위.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4위야. 시가총액이 1조 이상짜리가 170개 정도 돼요, 종목이. 석영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몇 개야? 검색해서 쫙 올려놔 다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가 지금 시장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 170개 될 거예요. 170개 종목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가 있는데 유비케어는 아우 창피해. 아우 어디 가서 말도 못 한다니까. 3,500억짜리 그 정도 될 걸요, 오늘 올라와서. 근데 거래대금이 3,000억이잖아요. 2,970억. 4위라고. 윤정도 이런 것뿐이 안 해, 매매를. 그리고 오늘 시젠 달라고 그러는데 시젠 안 줬더라고. 깜빡하고 우리 이현세 주임이. 시젠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 4,000억이죠. 여러분들이나 제가 원하는 시젠의 변동성은 최소 7%, 10%, 15%, 20%, 심지어는 상한가잖아요. 그렇게 나오려면 어떻게 된다? 거래대금 1조 넘겨야 된다 그랬죠. 1조 못 넘기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얼마나 따뜻해. 오른쪽에 보면, 여기 보면은 네이버 있죠? 하나금융지주 있죠? 예? 저런 종목에서 제대로 수익을 내. 신한지주 있죠?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제대로 된 종목만 눈으로 봐보세요. 시제는 못 들어가서 아예 안 들어가서 정말 안 들어갈 겁니다. 당분간 1조 이상 빵빵 터지지 않는 한, 큰 이슈가 터지지 않는 한. 그럼 우리는 들어가도 유비케어 코딱지만큼, 얼마? 진짜 코딱지만큼, 진짜 1% 미만. 그리고 진짜 들어가서 수익 내는 건 네이버, 하나금융지주, 그런 걸로 수익 내는 거지. 뭔 딴 걸로 내요. 아난티 거래량 5천만 주 이상 터져야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 상한가 먹고 다 해고 다 빠져나온 거잖아. 유비케어 왜 들어가요? 이거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오늘 거래대금이 갭상승 이후에 거래대금이 터졌잖아요. 이것도 창피해 죽겠어. 우리 킹크랩님이신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날 유비케어에서 수익 났지롱. 유비케어에서 수익 나고 난 벌써 나왔지롱. 이렇게 막 몇 번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니까 유비케어 들여다볼게요. 그래서 유비케어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 유비케어의 흐름이 시간에서 좀 떴어요. 근데 거래량이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이 안 나와. 700만 주 해봐야 350억, 400억 뭐 이렇게뿐이 안 나와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빵 터져, 빵, 빵빵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거래량의 첫 번째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 장난을 쳤던 말도 빵, 빵, 빵 하고. 장중에 이렇게 방송해드리면은 우리 직원분들이 월급날 나는 의심스러워. 월급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 몰래 듣고 사는 건지. 사도 되지. 왜? 다른 게 아니라 수익이 100% 남는다. 이게 아니라 사도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직원분들이 사셨다고 주가가 왜곡될 거래대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어찌됐든 오늘 기준에 얼마나 기가 막혀요. 윤정두가 들어가기만 하면 거래대금 최상이야. 거래대금 다 터지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터지고 들어가? 그럼 그 가격에 어떻게 사? 어느 가격에 샀길래? 7,000원에 샀잖아요. 나중에 12시 이후에 거래대금이 더 터졌죠.
귀신 같지 않아요? 난 막 내 스스로가 소름이 돋던데, 뒷목 당기는 게 이게 왜 그럴까 하면서, 신내렸나 하고. 그게 결론적으로 오늘의 이러한 유비케어 이러한 종목군들 또 이거는 이제 뭐 지난번에 파미셀 이거 받으면 막 소름이 돋아. 어떻게 이렇게 상한가 6개 중에 3종목을 잡아내? 그것도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파미셀, EDGC 수젠텍, 그죠? 신풍제약도 변동성 수익을 잡아냈고. 귀신 아니에요, 귀신? 그 여러분들도 교육만 받으시면 윤정도보다 더 잘하신다니까. 그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유비케어 홀딩스인가요? 이런 종목 보면서 교육도 해드렸잖아요. 주말 또 지난주 얼마나 하나금융지주 보세요. 이거 하나금융지주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어떤 거 말씀드리냐면 내일 또 보셔야 되는데, 다만 하나금융지주의 흐름을 내일 또 이만큼의 흐름을 놓고 본다? 그거는 무리수가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내일 뭐 이렇게 또 움직인다? 무리수가 있죠. 여러분들 흥분하시잖아요. 와, 160만 주나 개인들이 뺏겼다. 난리 났다. 뭘 난리가 나요. 160만 주 해봐야 얼마나 돼. 1%가 3%, 300만 주요. 3억 주짜리잖아. 관심이 있고 매매를 하시려면 주식수를 보셔야죠. 160만 주 기껏 해봐야 그게 뭐 얼마나 돼. 누적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한번 금융지주사에 대해서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윤정두가 금융지주사를 2016년부터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냥 아작을 내놨잖아요. 박살을 내놨잖아요. 왜? 별게 없어요. 잘 보시면 금리의 흐름입니다. 금리를 2015년 말이잖아요. 12월에 금리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2016년 바닥 찍고 금리 인상 이후에 쭉. 그럼 금리 인상 또 얘기 나오면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말고 그 전문가 나부랭이들, 윤정두 같은 애들 옆방송 나와서 금리 인상하니까요. 그런데 금리 인상하는데 왜? 뭐 얘기 빨리 해봐. 금융지주사하고요. 그럼 어느 날 뜬금없이 또 보험 뭐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면 이래. 왜? 아는 게 없어 일단. 말 많이 시키면 싫어해. 여러분들이 뭐 물어보면 제일 싫어해. 내 말만 믿고 따로 이래. 그러다 어디서 이제 다시 신문 보고 나와서 그래. 예대 마진이 증가해서요. 예대 마진이 증가해서 가나? 금융당국이 바보예요? 금리 올렸다고 예금금리 올리고 대출금리 올리고 예금금리 코딱지만큼 올리고 대출금리 이빠이 올리고 그걸 냅둘 것 같아 금융당국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금리를 올리게 됐을 때 금리를 올린다는 건 뭡니까?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거죠. 금리를 내린다는 건 경기를 부양한다는 거예요.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경기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금리를 올려서 경기가 살아난다의 기준이 잡히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기는 금리 더 오르기 전에 빨리빨리 대출 받아야지 경기가 살아나는데 기업들의 대출이 증가합니다. 왜? 바닥금리에서 이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져서 빨리빨리 대출 받아서 빨리빨리 해내가야 되기 때문에 예대 마진의 증가가 아니라 그 폭의 흐름보다는 그건 금융당국이 다 조절을 합니다. 스프레드는. 그것보다도 경기가 살아난다. 대출이 오히려 증가한다. 금리가 정점에 달하기 전까지 대출이 증가한다. 요즘 이거 VOD 타이핑 다 치고 있나? 틈틈이 계속 쳐야 돼. 야간에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대출 금리 그다음에 채권의 흐름은 어때요? 채권의 흐름에 있어서도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죠. 채권 누가 갖고 있어요? 보험업체 그리고 은행 채권 다 들고 있잖아. 회사채가 됐든 국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부분의 흐름. 지금 안마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과 차트 공부뿐입니다. 기본적인 펀더멘탈과 기본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요 바닥 금리까지 내려왔죠. 거짓말쟁이들. 더 내려왔지. 미국 금리가 제로 금리고 우리나라는 사상 최저의 금리로 내렸는데 더 내려왔지. 저 바닥 금리예요? 더 내려왔지? 근데 이번 금리 인하는 예전에 앞전의 흐름의 기준처럼 진짜 경기가 패닉 상태 흐름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뻥치지 마시고 무슨 대공황이야. 그냥 옆집에서 떠들어야 된다고 윤정도한테 그 얘기하면 먹혀요? 대공황인데 다우지수가 2016년 저점을 안 깼나? 2009년 저점을 안 깨요? 대공황인데 일본이 2016년 저점을 안 깨. 지금 아베가 막 난리치고 난리가 났는데 코로나19가 난리 났다면서. 근데 2016년 저점을 안 깨. 에이구 참나. 응? 거기다가 또 뭐 있어요? 환율이 지금 기스가 났어요? 훼손이 됐어? 우리나라 원화가 막 가치가 훼손이 됐나? 유가 떨어지는데 엉엉엉 우는 바보들이었어요. 세상 천재. 나는 유가 떨어지는데 방송 나서 엉엉엉엉 우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 처음 봤어. 여러분들 말고. 안 그래? 아니 유가가 뒷부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까? 지금? 아니 세상에 유가 오일 쇼크가 경기가 안 좋은데 지들도 먹고 살겠다고 유가를 막 그냥 들이 올려. 그래가지고 그냥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를 들어 올려. 그래가지고 경기가 안 좋은데 원재료 비용,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서 아이고 힘들다. 그렇게 돼야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유가가 미치는 경기에 영향이 커야지. 예? 이게 지금 보면 다 보여드렸잖아요. WTI 보여드리면서. 아니 뭐가 걱정입니까? 선물 쪽에서 현물 인수 안 하겠다고 마이너스 형성된 그게 문제입니까? 유가가 오일 쇼크 당시에 물가 상승률에 미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런 게 문제점이 돼서 지금 문제입니까? 아니 유가가 떨어져서 휘발유값이 떨어지면 아이고 고맙다. 코로나19 지나면 여행이나 가야겠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바보들도 아니고 여러분들 말고 방송 나와서 떠드는 애들 바보 아니야? 바보?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이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랠리가 더 나와. 시장이 예를 들면. 근데 리먼 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프라임 터질 때 2007년 초에 서프라임 터지고 2007년 상반기 지나가고 하반기 넘어갈 때 저기요 서프라임이요 좀 심각하대요. 근데 왜 뭐 심각하면 뭐 그게 뭐 어떤 징조가 있는데 2007년 9월이잖아요 지금. 근데 시장은 계속 오르는데 근데 금리를 내렸어요 미국이. 에? 금리를 내렸어? 금리를 진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를 올려서 5.25%의 금리를 형성했던 그 금리를 1년 4개월 만에 내렸단 말이지. 이거 알고 계시면 평생 200년 동안 주식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시장에 돈 내고 주식 정보를 들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알아 두 분 다? 금리, 유가, 환율은 그냥 기본적인 거 하나만 알면 되는 거야. 환율 1,300원 넘으면 이거 뭔가 크게 문제가 있는데 야 우리나라 워낙 그렇게 가치가 훼손됐어. 1,300원이나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어. 이거 무슨 개망신이야?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래야 시장이 붕괴가 되는 거라고. 그래야 환율이 더 올라가야 이거 큰일 났네가 되는 거라고요. 예? 마찬가지예요. 금리를 내려 아이고 이거 경기 부양을 해? 아이고 큰일 났네. 정점에서 유가가 금융시장 주식시장 멀쩡한데 유가 막 폭락이 나와. 왜? 경기가 안 좋아서 수요가 없대.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시장 다 박살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유가 당연히 떨어지는 거지. 수요가 없는데. 그리고 지들끼리 증산하고 감산을 안 하잖아요. 뭐 세일가스 죽이려고? 장난 똥 때리나? 2003년부터는 2007년 폭등 랠리 나올 때 유가 왜 올려? 그 이후에 리먼 브러스 터지고 나서 왜 유가 100불씩 나갔어? 세일가스 없어요? 먹고 살라고? 참나 답답합니다. 그 당시 기준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띄었잖아요. 결제 통화가.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100이야 100. 99, 100. 유가를 안 올려도 결제 통화가 강세기 때문에 그냥 괜찮단 말이야. 1리터 1달러 팔면 돼. 달러가 막 75까지 떨어지면 인덱스가
그럼 어떻게 돼요? 1달러에 1리터 팔아봐야 75분이면 안 돼. 그러니까 빵을 못 사 먹어. 그러니까 유가를 올려야 돼. 그런 논리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논리가. 금리를 정점에서 인하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2007년 9월 금리 이후에 인하 이후에 10월까지 10월까지 랠리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10월 2일 날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좀 그런 날짜 좀 기억을 하세요. 예? 그러고 나서 11월에 고점 찍고 밀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연구원 두 분한테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 똑같아요. 금리가 언제 올려서 2000년 이후에 금리를 언제 올려서 어디까지 올렸으며 금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렸으며 그 금리를 올릴 때와 내릴 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것만 알고 계시면 시장의 고점 저점 다 잡습니다. 뻥이 아니라 환율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지를 그것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200년 동안 앞으로 200년 동안 주식 안 하실 거예요. 한 200년 하실 거 아니에요. 약도 좋은 거 많이 나왔다며. 예? 안 그래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려. 환율하고 환율 월봉 차트하고 월봉 차트 보여드리고 이제 금리는 구두적으로라도 간단하게 말씀드려. 원하시면 333 한번 가죠. 뭐. 내일 상한가 한 3마리 잡아야지. 333, 333. 카카오 TV 쪽에 계시는 분들은 카카오 톡방에다 333 빨리빨리 해야 돼. 지금 9시 반까지 하고 안 그러면 광고만 할 거야 막. 어? 유가 환율 금리를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아셔야 뭘 시장이 대공황인지. 3월 달에 그냥 그 공포감에 그냥 윤정두네는 야 귀합니다. 한진칼 덕분에 우리는 숨 좀 쉬고 사니까요. 네이버 덕분에 손실이 거의 없으니까요. 와우 여기서 자신감 갖고 4월 달에 빠르면 2천 갑니다. 그러고 있는데 엄하게 무슨 1100 간다고 다 박살을 내고 다 정리해서 테마주 잡았다가 테마주 갖고 수익 좀 내셨습니까? 에이구, 이렇게 까부는 거 봐 윤정두가. 간단하게만 봅니다. 간단하게만. 자, 원화의 기준에서 다 필요 없어요. 원화의 가치가 훼손되느냐만 놓고 보면 되잖아요. 원화의 가치가 얼마나 창피해. 이 당시에 달러 인덱스 박살났죠. 이 당시에 달러 인덱스 박살났어요. 엔화 대비해서 달러 1달러에 125엔을 바꿨다가 그럼 달러가 센 거죠. 1달러 주면 125엔을 줬다고. 근데 저때 박살이 나가지고 1달러 줘봐야 75엔뿐이 안 줬어. 근데 우리나라는 더 문제야 더. 원화 가치가 완전히 그냥 훼손이 되고 IMF 때 우리 잘못이야? 그러니까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도 후진이야. 뭐 지금은 좀 모르겠지만 저 당시 기준에 우리 아버지가 경상도 마산이고 어머님이 전라도 영암이에요. 정치 색깔이 없어요. 저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 공주셨어. 그 87년도 그 그냥 시끄러운 직선제 막 하고 노태우 대통령 나오실 때 군대 생활은 강원도에서 했어. 강원도 화천에서 아주 정신이 없어. 거기다 우리 누구님은 또 대학생이었는데 8번 백기환 선생님 백기환 이러고 다녔다고. 그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IMF가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와 더불어서 동남아에서의 문제, 외환 위기의 문제인 거지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예요? 외환 보유고가 적어서 2007년도 2008년도 리먼 터질 땐 외환 보유고가 적었나? 세계 10위 안에 들어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결론은 뭐냐면 다 떠나서 화폐의 가치가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휴지가 됐다는 거예요. 저렇게 돼야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이 되든 브렉시트가 터지든 그렉시트가 터지든 중국장이 폭락을 하든 다 필요 없다고. 그럼 뭐가? 실제 악영향을 줄 내용 같으면 실제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건강 이상설에 실제 뭐 굉장히 큰 위험한 쇼크가 발생될 것 같으면 벌써 외환 시장 자체에서의 원화 가치는 훼손이 됩니다. 그 마지노선을 어떻게 보자?
기존에 말씀드렸을 때 1,200원 정도가 올라오면은 조금 주의해서 보세요. 1,200원 미만에서는 아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시장 자체도 뭐 조정이 나오네, 풀 뜯어먹는 소리 하면은 아유 그냥 니네는 염소인가 보다 하고 말라 그랬잖아요. 응? 지금은 1,300으로 잡아드립니다. 왜? 달러 인덱스 자체가 강해요.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강해요. 그게 뭐 어쩌라는 거야. 환율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죠. 이제 왜요? 워낙 강세 뛰면 어떻게 해요? 아무 상관없어. 이때도 애국심 마케팅에 여러분들이 다 죽은 거야. 그냥 저 때는 어떻게 한지 알아요? 애들이라면 안 되고 똑같은 윤정도 같은 그 나부랭이들 나와갖고 엉엉엉엉엉 울어. 왜 우니? 응? 윤정도보다 나이 많아도 윤정도 승질 들어오니까 저보다 연세 많아도 다 후배면은 짤없단 말이에요. 왜 우세요? 엉엉엉 왜 우시냐고? 아니 원화가 강세를 띄어서 수출주가 아니 수출주 안 사면 되잖아. 바보야? 저때 시장이 폭등 랠리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안 사면 되잖아. 그잖아요. 조선주는 똑같은 수출주에도 사야지. 왜? 15,900원짜리 현대중공업이 55만 원 가버리죠. 33배. 우리는 현대중공업 못 샀어. 삼성중공업 사갖고 덜 먹었어. 왜? 현대중공업은 정몽준 회장님이 대선 나왔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막판에 이상 폭등이 나왔어요. 현대중공업하고 포스코가. 그런 얘기는 나중에 시간 될 때 재밌는 얘기 해드리고, 결론은 가격 결정력이 있는 업종군은 상관이 없죠. 그 당시에 가격 결정력이 있었으니까 배를 그냥 뭐 30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찍어댈 때니까. 어찌됐건 이때 이런 흐름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절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실제 저런 일이 또 원화가 9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면 박수치고 좋아하십시오. 왜? 원화 가치를 인정을 받잖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전 세계 경기가 좋아지고 우리나라 폭등 랠리 나오고 2000포인트 넘어가고 그냥 계좌마다 다 시뻘겋고 그냥 여기저기 흥청망청 난리가 났었어. 윤정도 한 달에 10억씩 벌었어요. 응? 한 달에 10억. 원화의 가치가 강세를 띠고 원화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데 왜 웁니까? 다만 수출주 기반이 높죠. 우리가 GDP 70%가 수출 기반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 애국식 마케팅을 무지하게 해야 되죠. 예? 우리 양담배 처음 들어올 때 양담배라고 그랬잖아. 수입 담배를. 거기다가 외제차 타고 다니면 손가락질했고 귀족 노조들 다 계시는데도. 어찌됐건 원화의 강세의 기준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때 시장 폭등 랠리였어요. 원화의 약세는 단순한 겁니다. 원화 가치의 훼손이잖아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금리인데, 금리는 investing.com에서 제가 보여드리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제가 볼 땐 얘네 불법인데 하여간에 뭐 불법이든 말든 내가 정보만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중앙은행의 미국 쪽의 금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여기서 정보 보기가 좋아요. 정보 보기가 좋고, 야, 너 나와봐. 왜 안 나오니? 홍 과장님, 내 컴퓨터도 다시 좀 잘 해줘야 돼. 이게 지금 힘들어하죠. 막 버벅대가지고. FED, 맥스. 이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띵. 이게 뭐냐면은 요렇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몇 차례? 17차례. FOMC 회의가 1년에 몇 번 열려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거 진짜 중요한 거라서 꼭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그 금융 지식을 알아야 뭘 해드리죠. 우리 연구원들도 한번 넣어봐. 내가 한번 볼. 예? 나왔어. 카카오 TV 쪽에 연동돼 있는데 왜? 본인께 안 나왔나 보죠. 그래서 FOMC 회의가 1년에 몇 번 열릴까요? 1년에. 만약에 12번이면 12라고 쓰시고 5번이면 5라고 쓰시고 1년에 분기 한 번 열리면 4번 뭐 이렇게 4라고 쓰시고 한번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을 금융 지식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진짜로. 1년에 몇 번 열려요? FOMC 회의, 미국의 금리 회의 1년에 몇 번?
뭐 7도 있고 8도 있고 6도 있고 4도 있고 한국 15도 있고 지금 KKK님이 4라고 누르셨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주엽사마님께서는 이제 교육 잘 받으셔갖고 8번이고 굴룩대님도 9번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난리 났네 이거. 이러니 맨날 계좌가 10%치. 모르면 0번. 능동적이셔야 돼. 예? 수동적이면 절대 안 됩니다. 카톡방에도 넣으시고 막 다른 분들이 놀라가지고 이거 뭔데 막 0번을 왜 눌러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1년에 몇 번 열려요? 미국 FOMC 회의가. 윤정도가 하루 이틀 얘기해? 말씀드렸잖아. 앞으로 200년 동안 주식할 동안에 윤정도한테 300만 원씩 내고 가입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시장이 폭락이냐 폭등이냐만 알면 되잖아. 그럼 뭘 사도 다 올라가. 폭등이면 뭘 사도 다 빠질 거고. 결론은 뭐냐면 조금 전에 환율 얘기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 이제는 1,300원. 오케이. 1,300원만 안 넘어가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 훼손이 없다. 리먼 브러스 우리가 뭔 잘못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 환율이 박살났죠. 세계 왜 안 보이고 10위 안에 들어갔는데. IMF 우리가 잘못했나? 근데 결국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박살이 났죠. 지금의 기준에서 금리는 FOMC에는 1년에 8번 열립니다. 그 일정이 2년치가 나와 있어요. 2년치가. 보통 2년치 이상 나와 있어요. 근데 이 FOMC 회의는 보통 45일에 한 번씩 열리죠. 그렇게 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올리지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45일에 한 번씩 열리다 보니까 지표를 이번에 금리를 안 올렸는데 다음번 지표를 뭐 보고 그때 올린다라든가 반대로 간다든가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어찌됐건 8차례 열립니다. 이게 몇 차례 올린 거냐면 17차례 올린 거예요. 그럼 얼마? 1년하고 한 번 더 올린 거죠. 그게 기간으로 따지면 언제냐면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 한 번에 25bp씩 0.25%포인트 그렇게 해서 얼마? 1% 금리에서 얼마까지? 5.25%까지 금리를 올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금리를 내리는데 2004년 6월까지 올렸던 금리를 경기가 좋아서 올린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경기가 좋아서 올린 겁니다. 2003년 이후에 완벽하구나. 이제 경기 완전히 살아났구나. 올리자. 계속 올려. 한 번도 안 빼고. 그러면서 시장은 폭등 내린 거예요. 다. 경기가 좋다는데 왜? 그러고 나서 경기 고점, 금리 고점 찍고도 금리 고점 찍고 2006년 6월 이후에 쭉쭉쭉 올라가서 2007년 9월, 10월에 미국이 고점을 찍어요. 우리나라는 11월에 찍습니다. 금리는 언제 내려요? 2007년 9월에 내립니다. 2007년 9월에. 왜 내려요? 왜 내립니까? 서프라임 때문에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금리를 2007년 9월에 내리던 금리를 리먼이 터지면서 급격히 내리죠. 근데 시장이 안정화가 안 되죠. 왜? 금리의 바닥금리 수준이 예를 들면 앞전의 금리 수준에서의 바닥금리 수준이 인식이 돼야 돼요. 요때가 뭐냐면 3% 금리까지 내린 거거든요. 근데 요때 9.11 테러가 나오면서 9.11 테러 때 그때 1% 금리까지 낮춰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9.11 테러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유럽, 뭐 일본 이런 쪽은 전부 삼성전자가 그냥 이틀 연속 하한가 맞는 장에 미국은 금리를 1%까지. 그 금리 1%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 앞전의 금리 3% 금리가 최저금리였단 말이에요. 역사상. 그 금리를 1%까지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경기를 강력하게 부양을 해주면서 이게 바닥이 된 거예요. 그 당시 9.11 테러의 기준에. 9.11 테러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금리의 이탈, 최저금리보다 더 내려주고 최저금리보다 더 내려주는 그런 경기 부양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안정화가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9.11 테러 때 형성됐던 이 1%의 금리 그게 안정화가 되고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올려요. 이게 폭등 내립니다. 왜? 경기가 살아나니까. 이게 경제학 논리야. 예민수 앵커님 유튜브를 보라는 게 그거예요. 예민수 박사님, 홍익대 경제학 박사님, 경영학부 교수님 유튜브를 보라는 이유가 채팅방에 올려드렸으니까 다시 찾아서 보시라고요. 등록하시고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내리는데 시장이 안정화돼 안 되죠. 그렇게 해서 2008년도에 제로금리까지 내려갑니다. 근데도 안 되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단행하고 2009년 3월에 양적 완화가 하원을 통과하면서 그게 시장의 대바닥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다시 금리를 올리는 게 언제? 2015년 12월부터 올렸죠. 이 금리를 올리는 시점이 뭐예요? 본격적인 대세 상승. 그래서 윤정도 항상 2016년 이후에 그 시장 흐름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안겠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리는 다시 내려왔지만 정치색이 강하죠. 이번에 정책적인 면과. 어떻게? 고점의 금리를 형성하고 밀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고점을 형성하고 금리를 낮춘 게 아닙니다. 미국만이 강세를 띄었었고 미국에서 또 정치적인 색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논리. 결론은 뭐냐? 가장 간단한 겁니다. 금리를 올리는 시점이 경기의 바닥을 찍는 시점이다. 그것은 윤정도의 논리가 아니라 경제학 논리입니다. 첫 번째. 아시겠죠? 이제는 앞으로 금리 올린대. 이러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 그게 2015년도의 화두였어요. 아유, 바보들 진짜. 여러분들 말고 그때 당시에도 방송 나와서 엉엉엉 왜 울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아. 웃기고 있네. 금리 인상의 우려감이라는 게 뭐냐면 지표가 잘 나올 때 금리 인상의 우려감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표를 10번 발표해서 그중에 7번, 8번이 좋게 나오겠죠. 왜? 금리를 인상할 만큼 지표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7번, 8번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지표가 좋은데 그중에 한두 번은 조정이 나오는 날도 있을 거 아니야. 우연찮게. 그날을 가지고 금리 인상의 우려감이라고 얘기를 해. 거짓말 해라. 그 데이터를 지금보다 더 빵빵하게 그 당시에는 윤정두가 완벽한 데이터를 가지고 방송을 나갔거든. 응? 어떤 식으로? 아까 우리가 데이터 중에서 요즘에 한동안 데이터 없이 어떤 식으로 방송을 했어요? 그냥 막 종목만 보여드리고 방송했잖아. 근데 최근 들어서 예를 들면은 어떤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보여드리는 게 있죠. 예전 자료가 됐든 요즘 자료가 됐든 뭐 김정은 사망 보도라든가 이런 거 누가 보여줘요? 김정일 사망 보도 이후에 핵실험 이후에 변동성 같은 거 방송에서 좀 갖고 나와서 설명 좀 해주나? WTI 제대로 좀 설명해주고 유가 충격,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 소비자 물가지수 뭐 이런 거 다 비교를 해서 좀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나마도 이것도 윤정두가 설명을 깊게 안 해. 왜? 악재가 아니니까. 결론은 그래서 금리의 부분은 단순합니다. 금리를 올리는 시점이 여러분들이 돌 던져서 맞는 종목 아무 대형주나 사도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거. 그리고 그 업종을 보세요. 간단하게 뭐 금융업종.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예대 마진의 증가 이 바보야 그러면서 발로 차고 야 환불해줘. 왜요? 그러면 윤정두한테 가려고 넌 못 믿겠어 이렇게 하셔야지. 응? 두 번째, 금리를 정점에서 인하하면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이번에 왜 안 도망갔냐? 솔직히 저는 이걸 정점으로 인식을 안 해요. 이게 어떻게 금리가 정점이 될 수 있어? 2%대. 그것도 미국만 올렸던 금리를. 응?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내렸는데 인덱스가 강해요. 지금 달러가. 왜? 미국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게 봤다면 벌써 2016년 저점을 깨고 내려갔겠죠. 혹은 2007년도 저점 금리죠. 그걸 깨고 내려가야죠. 근데 대공황이야?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금리, 환율 얘기 끝났고 그럼 채권 부분도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채권에 대한 문제 요인 없고 상품은 유가 부분의 흐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 부분도 간단하게만 해드리면 자 로그 차트로 보겠습니다. 로그 차트로 봐야만 저 위에 상승률이 얼마큼인지를 알게 돼요. 띵 이렇게. 그럼 이렇게 보시면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2003년부터 해서 실질적인 수요의 증가에 의한 상승 랠리가 여기까지입니다. 2007년도. 응? 2007년도. 그리고 2007년 9월에 뭐가 나옵니까? 금리 인하가 나오죠. 금리 인하가 나오다 보니 여기도 뭐예요? 상품 시장이잖아요.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야. 근데 오버슈팅 솔직히 크게 얼마네?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얼마 안 되죠. 이걸 퍼센테이지로 안 보고 로그로 안 보고 로그 차트로 안 보고 퍼센테이지로 안 보고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 추가적으로. 아니야. 이때 당시 종가 기준에 퍼센테이지로 보면 제한적인 추가 급등 이후에 여기 정도라고 보면 추가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오죠. 왜? 리먼 터지고 수요가 없으니까. 근데 다시 올랐어. 경기가 살아서 올랐나요? 거짓말쟁이들. 경기가 살아서 올랐어? 아이 거짓말쟁이들 왜 올랐어요? 달러 인덱스의 약세. 거기다가 자기들끼리 감산.
시장에서 유가가 이렇게 폭락 나오고 시장이 이때 깨졌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시장이 이렇게 깨졌나 이 당시에? 무슨 소리야. 폭등 랠리하고 있던 과정 속이죠. 그럼 왜 깨졌는데? 뭐 왜 깨져요? 원래 2013년도에 출구 전략일 땐 멀쩡했다가 2015년도에 금리를 올린다는 과정 속에서 달러 인덱스의 강세. 달러 인덱스의 강세. 예? 달러가 강세를 띠고 엔화가 약세를 떴잖아요. 결제 통화가 강세를 띠다 보니 1달러에 100불에 안 팔아도 1리터에 1달러에 1리터에 2달러에 뭐 안 팔아도 상관없다 이거지. 1리터에 100불에 안 팔아도 응? 결론적으로 달러 인덱스의 강세, 결제 통화의 강세의 역할. 두 번째로는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서 수요가 증가한 겁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올라가야 돼. 정상적인 범위로 회귀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2016년 이후에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지는 관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랠리. 지금 해보면은 경기 어렵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힘겨워 죽겠다며 거기다 인위적인 금리 인하와 인위적인 자유무역 정책의 훼손 트럼프 대통령의 왜? 마초맨이잖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툭하면 뭐 정신병자네. 1등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미국의 공화당이 역사가 없는 아주 뭐 쓰레기당입니까? 거기서 경선해갖고 1등해서 그러고 나서 대선에 나와서 청정당당하게 1등 국민이 다 뽑아준 대통령 아니에요? 어디서 감히 뭐 정신병자라고 아까 유튜브 보니까 그 시향 돈 받고 파는 곤양반이 그 말 같지도 않은 방송 나와서 왜 1등 국민의 대통령을 정신병자라고 그래? 쥐가 정신병자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에 미국 시장에 폭락이 나왔습니까? 가십거리 뉴스 나오면 그거 가지고 무슨 뭐 대단한 거 있냐 떠들어대고 그런 뉴스쯤이야 요즘에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뉴스잖아요. 그런 말장난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면은 정상적인 범위에서 해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환율, 그 다음에 금리, 그 다음에 유가 시원하게 편하게 간단하게 해석해드렸죠. 유가가 상품 가격이 하락하는데 그게 지금 금융시장이 거품일 때에 수요가 없어서 하락한다면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왜요? 유가가 폭락이에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시장은 지금 4,000포인트잖아. 4,000포인트. 4,000포인트인데 이 거품인데 지금 유가가 빠진다는 건 수요가 없다는 건데 수요가 없으면 이거 죽어요. 빨리 도망갑시다. 이렇게 되면 이해를 한다니까? 그게 아니라 무슨 시장 다 박살나고 지금 경기가 다 박살났다고 그래서 각국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부양책을 터트려주고 아우 땡큐 야 부양책을 이렇게 많이 해줘? 야 이거 오히려 호재인데 이제? 이러고 있는 판에 유가가요? 엉엉엉 왜? 유가 떨어지면 왜? 유가 떨어져갖고 오늘 한국전력이 야 원재료 비용 별로 안 들어간다 해서 한국전력 오르면 땡큐하고 박수치고 좋아하면서 한국전력 사야지. 바보야? 유가가 떨어져서 화학주가 유가가 떨어져서 빠지나? 수요가 없고 경기가 안 좋고 시장이 전체가 박살이니까 빠졌지 화학주만 빠졌나? 정유업체만 빠졌어요? 실적이 안 되니까 더 많이 빠진 거지. IT가 빠졌어요 그래갖고 IT는 뭐 유가 빠지면 뭐 유가 빠진 게 악재라고 그러고 유가 빠져가지고 경기가 둔화돼 있고 침체돼 있으면 IT는 왜? IT도 2016년 저쪽 확 깨고 내려가지고 왜?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은 윤정도 말이 좀 맞는 것 같다. 그래도 악 쓰는 거 보니까 자신감이 있나 보다. 그래 윤정도 믿겠다 하시는 분들 45번. 빨리빨리 해야 돼. 마지막 종목이라도 한 종목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 없는데. 대답이라도 빨리빨리 해야지. 45번.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저쪽 카카오TV에 계신 분들은 카톡방에 45번. 지금 양쪽 합쳐가지고 지금 이 시간대
9시도 안 된 시간에 250분 들어와 있으면은 한국경제TV 우스운 거예요. 한국경제TV 메인 선수들이 11시, 12시에 무방을 해도요. 요즘에 1000명 들어와. 태원이가 많이 들어와. 양태원이가. 거기가 1200명, 2000명 들어와요. 우리는 거기에 시청률 뭐 10분의 1도 안 나오잖아. 근데 윤정두 방에는 그들의 25% 정도 수준이 접속을 해주시는데 지금 이 시간에 훌륭하신 분들이죠. 다 여러분들은. 예? 그렇게 해서 시장은 전혀 무서운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무리수를 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그 비중을 편입 비중을 가지고 간 거고 정상적인 흐름으로 대처를 해서 정상적인 수익을 가지고 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보시면 뭐 이런 종목이야 제가 언급을 드릴래야 드릴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 대금이 그나마 좀 터지면 교육용으로 일부 드리는 거고 이런 종목이 얼마나 오늘 행복합니까? 이런 종목이 물론 우리 주력 비중이 있고 IT 비중이 있고 네이버의 비중이 있고 한진칼의 비중이 있다 보니 이런 금융지주사 또 쉽게 손이 뻗어 나가지는 않지만 요즘에 많은 그 교육을 해드렸잖아. 어떤 거? 응? 어떤 거? 이러한 대형주의 갭상승은 누가 만든다? 개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갭상승 이후에 또 운목 떨어져서 실패가 됐지만 그쪽은 이쪽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는 있죠. 개별 그 시가총액 1조 넘더라도 개별 성향이 강하고 뭐 어찌됐건 그리고 그쪽에서 눌리더라도 아프진 않아요. 그쪽에서 눌리면 S맥을 잘못 들어가서 오늘 고점 대비 와장창 무너지는 것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금융지주사 뭐 무조건 펀드멘탈 좋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번에 들어온 거는 거의 공매도 상황이라 보시고 비중도 얼마 안 돼요. 그 수급 범위가 완전히 돌려질 수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당장 돌려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만간 왜? 금리 바닥이니까 더 이상의 이쪽 금융지주사나 이런 쪽에 악재 요인이 발생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들여다봐야죠. 그리고 이러한 이러한 자료들 다 오늘 올려드릴 거니까 이 자료 보시고 그리고 맨 끝에 이제 종목 하나 들여다 볼 건데 우리 그 교육 10시에 또 교육 진행되잖아요. 교육 다들 참여하시고 이 네이버 보세요. 네이버 월봉 3월 달부터 사실상 다 갖고 나왔죠. 네이버 우리 3월 달에 갖고 있었고 네이버 1월 2월에 다 편입했던 물량이고 이번 조정에 얼마나 네이버가 효자 노릇합니까? 19만 3천 원에 첫 차익 실현했어요. 19만 3천 원에 첫 차익 실현 10%. 일본 기준에서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그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 그거 하나 저 본부장님 없구나. 다우지수나 이런 쪽 쭉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IT 쪽 자신감 갖고 하시고 IT 쪽. 순환성의 낙폭과대주들 거의 대부분 다 돌렸습니다. 2000포인트 넘기려면은 그냥 우스갯소리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2000포인트 넘기려면 IT 대장주가 끌어주지 못한다면 2000포인트 못 넘겨요. 순환성의 흐름은 한계가 있고요. 순환성의 흐름 이후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차익 실현에 대한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IT 종목 중에 LG 이노텍이나 SKC 코롱피아의 DB하이텍은 사실상 IT 극대형주가 아니고 지수의 영향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손이 안 나가시겠지만 삼성전자 한 주라도 갖고 계시는 게 맞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 극대형주 위주로 놓고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 자료는 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부 다운받으셔서 공부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 들여다보기 전에 내일 뭐 종목 하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들여다 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거 얻으면 지금 넣을 수 있나? 132만 원짜리? 132만 원짜리 얻으면 하나를 바꿔놔봐. 뭘로 어디다 바꿔놓냐면은 이거 실전 특강 시리즈 왼쪽 화면에 배너 그거 넣었을 때에 세트 나와 있는 거 있어. 198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그거 결제하기를 132로 바꿔놔봐. 자, 여러분들께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자, 첫 번째 네이버 검사하십시오. 그리고 맨 끝에 이제 종목 하나 제대로 들여다 봅시다. 네이버에 윤정두를 치세요. 그럼 윤정두를 치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특별한 이벤트 딱 하나 해드리고 마무리 질 거예요. 4월도 이제 끝나가는데 공식 이벤트 나오면 이 공식 이벤트 누르시거나 아니면 윤정두닷컴을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윤정두.com을. 그럼 이렇게 홈페이지 뜨잖아요. 홈페이지 뜨면 왼쪽 화면에 이렇게 내려보세요. 내려보시면 실전 특강 시리즈 이렇게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를 내일 다시 얘기해서 이 VOD 상품을 어디서든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자, 여기서 편하게 보실 수 있거든요. 맨 처음에 실전 특강 시리즈 1 급등주 갭 거래량. 오늘 KNN 잡으신 차트 공부님께서 갭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KNN을 잡으신 거고 그 시초가에 또 눌림목에 잡으셔서 25%의 수익을 내시고 지금 상한가 내일 한 번 더 갭 상승은 나오겠죠. 그것을 기준으로 교육을 받는 거 이게 몇 시간 교육? 8시간 교육입니다. 주말 5시간 10시간 교육이네 이거. 10시간 교육짜리입니다. 이 10시간 교육을 여러분들이 VOD로 받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단타 종목의 달인이 됩니다. 단타 종목의 달인. 두 번째, 이게 110만 원이에요. 110만 원인데 지금 55만 원에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교육이에요? 두 번째는 상따 매직 시그널 해가지고 매직 시그널 맨날 방송에서 매직 그러잖아요. 까불까불 하잖아. 근데 이 매직 시그널에는 어떤 교육이 있냐면 다우 이론과 우라카미 장세 이론 1강에서 그 다음에 2강에서는 시장 주도주 따라잡기 필수 조건 4가지 갖고 시황 분석 방법. 세 번째는 매직 시그널 보조지표에 대해서 오픈 그리고 보조지표 설정 방법. 그리고 4강에서 전체 단타 종목에 대한 AS 추가 교육. 이것도 10시간 가까이 돼요. 8시간에서 10시간. 두 번째 거 55만 원 지금 할인 이벤트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맥락이에요. 캔들 X 파일, 캔들 무조건 배우셔야죠. 최저점, 최고점 잡죠. 그리고 지금 이평선 그램빌의 매매 법칙 배우고 있어요. 결론은 실전 특강 시리즈 왼쪽 화면에 실전 특강 시리즈 누르세요. 누르셔서 6,500 클릭이나 있네. 누르셔서 이 198만 원이 2019년 1월 10일 기준에 198이야. 올리지도 않았어 지금. 요 내용하고 거의 똑같아. 1, 2, 3, 4탄이. 요거 198만 원짜리 오늘 기준에 얼마? 138만 원으로 수정해 놓을 테니까 세트 해가지고 138만 원짜리 구매를 하시는데 특전이 달라요. 이 당시에는 4가지의 교육을 다 듣고 그리고 한 가지의 교육이 4시간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시리즈 1의 교육이 4시간이 아니라 8시간에서 10시간이에요. 8시간에서 10시간. 그리고 이 당시에는 카톡방에 며칠 정도 서비스 기간을 드렸는데 자, 아까 문자 사인들 다 보셨죠? 문자가 하루에 몇 개 안 나가요. 또 맨날 전화하고 문자 안 줘요 뭐 이거 하지 말고 장 깨지는 날은 또 장에서 단타 종목이 안 나오면은 당연히 문자 못 나가겠지. 그게 나은 거야 안 받는 게 그날은. 결론은 문자 132만 원에 24시간의 교육과 24시간의 교육 이번에 교육한 거 플러스 USB 14시간 플러스 오늘 이거 설명하고 설명 안 할 거야 이제. 설명하기도 힘드네 설명해 보니까. 다시 해드려요. 1탄부터 4탄까지 8시간 곱하기 4개니까 32시간이네. 32시간 이상이고 플러스 14시간짜리 USB. 거기에 VOD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파일로 받고 싶다는 VOD 싹 드리고 마지막으로 문자 서비스를 드릴 겁니다. 문자 서비스 얼마나 드려 기간? 한 달 드려? 아니면 더 드려? 가입하실 분들은 선착순 딱 10분만 받아요. 지금 문자 받으시는 분들이 VIP 회원, VVIP 회원, 그 다음에 저쪽 그 실전 특강 들으신 분들 한 300분에서 전체 하면 한 500분 되시거든. 500분 플러스 오늘 선착순 10분만 딱 받고 뭐 이 VOD를 왜 이 헐값에 팔아야 되는데 110만 원에 교육했던 거를 왜 132만 원에 사탄까지. 그러니까 오늘 VOD 들으시고 구매하시고 문자 서비스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서비스 2달 드릴게 2달. 그러면 다른 데 문자 서비스 2달 듣는 것보다 저렴할 거야 아마. 그죠?
그렇게 해서 문자 서비스 2달 플러스 교육. 그렇게 해서 이 상품은 그냥 즉흥적으로 제가 방송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전화 문의 주실 수 있고, 카드 결제 전화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접 결제는 실전 특강 시리즈 왼쪽 화면에 누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만이에요. 두 번 다시 VOD 1, 2, 3, 4탄 해서 132에 문자 서비스를 2달 해드리겠다. 그건 두 번 다시 없을 거예요. 아니면은 요 1개월에 300만 원짜리 가입하세요. 1개월에 300만 원짜리 가입하시고, 문자는 어떤 거? 그냥 뭐 파미셀 상한가, EGDC 그냥 4일 상한가, 혹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금융투자 이런 거 받아내셔야죠. 자, 마지막으로 종목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전화 오기 시작하는데 10분이에요. 지금 2분, 3분째네. 3분째니까 그러면은 7분 남았습니다. 종목은 어제도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종가 기준에서 보시지 마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내일 또 동시효과를 보고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시간의 종목에서 상승률이 필요 없고요. 거래 대금 상위를 놓고 보세요. 시간의 종목에서. 근데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의 시젠의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시젠은 지금 뭐 거래 대금 86억이지만 변동성이 제한적이었죠. 그렇다면은 제가 제 기준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제넥신과 노터스 이 두 종목, 그 다음에 링네트, 아까 우리 차트 공부님 상한가 진입했다고 조화를 하셨는데, 이런 종목군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점 잡아드리면, 제넥신이 오늘 1630억이 터졌어요. 오래간만에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풍부하게 터져준 겁니다. 4월 10일 400만 주 2400억 정도 터진 이후에 오래간만에 터진 거래대금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갭상승의 12%인데 그렇게 소문이 크게 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1조 7천억짜리예요. 그만큼 심리적인 뉴스가 있겠죠. 실질적인 재료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종목의 경우에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 거래량이 얼마큼 나와야 될까요? 최소 거래량 250만 주. 공격적으로 놓고 볼 때 250만 주를 봅니다. 왜냐하면 250만 주 정도면은 거래대금이 당연히 이제 양봉의 흐름으로 주가가 뻗어 올라가는 흐름을 기준으로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충분히 앞전 거래대금을 넘길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250만 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제넥신의 지금 마감 시간 내 거래에서 들어올린 폭의 기준이 8%란 말이에요. 그럼 내일 동시호가에 8%를 들어올리고 시작한다? 굉장히 버겁죠. 오늘 물량도 시간의 거래 물량도 버겁고, 또 한 가지는 뭐가 버거워요? 막판에 32,000주에 들어올렸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물량이 버겁습니다. 그러면 전략 기준은 잘 들으세요. 제넥신의 경우에는 우리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야. 기준 거래량하고 또 얘기한 거랑 틀리면 안 되니까. 제넥신의 기준에서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죠. 이걸 5% 이상 떠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따라 붙으면 이게 되겠어요? 시가총액 1조 7천억짜리 상한가도 갈 수가 있겠지만은 5% 이상 떠서 시작하면 1조 이상짜리는 버겁단 말입니다. 장중 기준에는 한 10%까지도 따라 붙을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이거 다 정리해서 타이핑 쳐서 자료 교재로 만들 거라고. 그래서 1조 이상짜리는 우리는 어떻게 기준 잡죠? 5% 이상 따라붙지 않는다. 동시효과 기준에. 장중 기준에 치고 올라가더라도 10% 이상은 따라붙지 않는다. 어지간해서는. 특별한 케이스는 따라붙겠지만. 결론적으로 내일 동시효과 기준에 오늘 체결량 10만 주지만 들여다보는 게 어디예요? 마지막 8% 띄어 올린 거는 3만 주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동시효과 기준에 5% 미만의 갭상승, 그리고 전체 거래량 250만 주니까 9시 1, 2분 기준에 얼마? 5만 주. 5만 주가 거래량이 9시 1, 2분 만에 터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갭상승을 유지하고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어렵죠? 그럼 어렵지 안 어려워요? 양심이 있으셔야지. 어렵지. 돈 버는 게 쉬워요? 윤정도는 이게 설명하는 게 쉽겠어? 그러면 그 조건이 안 맞으면 못 들어가는 거지. 아니 뭐 아무 종목에는 딱 잡아놔서 이거 그냥 들어가면 수익 나요. 건물 한 수십 개 사셨겠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매매가 되기 전까지는 홀로 매매가 어렵죠. 당연히. 그러니까 멘토의 역할에 기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준에서 제넥신 말고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종목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설정한다. 윤정도는 이렇게 설정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토스는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노토스라는 종목에 뭐 뉴스나 이런 거는 의미를 안 둬요. 뭐 그 뉴스 같은 건 뭐 크게 뭐 의미를 안 줍니다. 노토스가 1,486억에 시가총액이 작죠. 얼마 전에 1,000억의 거래 대금이 한번 터졌어요. 그죠? 500만 주. 그렇다면은 요 종목의 꼬리 부분 뭐 감안해서 무조건적으로 일단은 노토스도 1,0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1,0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고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기 때문에 10% 갭상승까지는 따라붙을 수는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높은 가격까지 쫓아붙을 필요가 있겠느냐. 개장 초에 뭐 한 10%에 뺑뺑이 돌리더니 15%까지 들어 올리더라. 거기까지 쫓아갈 수는 있어요. 동시효과 이후의 흐름에서. 근데 최대폭이 1조 미만짜리는 최대폭이 15%까지 따라붙는 거고요. 동시효과 기준에서는 10% 미만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아직까지는 노토스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좋은 이유, 예? 시가총액이 좀 작지만 좋은 이유는 거래대금 1,000억 터진 게 4월 22일이고 꼬리가 달렸어요. 시장에 소문이 별로 안 났어. 근데 누군가가 얘를 건드는 누군가가 센 애들이다. 그러면 내일 거래량을 캡상승 내놨으니까 거래량을 땅 터뜨리면서 개장 초에 1,000억이 넘기려면 500만 주는 터져줘야죠. 500만 주 기준에서 개장 초에 얼마 10만 주 정도가 1, 2분 만에 터지고 양봉이거나 9시 10분까지 50만 주가 터져주면서 양봉이면 그 양봉을 유지하면 그러면 얘는 터지는 거야. 어떤 식으로? 오늘 뉴비케어 같은 종목 소름 돋지 않아요? 4월 10일 날 파미셀 같은 종목 개장 전에 드렸는데 상한가 들어가는 거 보면 소름 돋지 않아요? 어떻게 거래 대금이 터질지 예측했을까? 시간 외 기준에서만 놓고 잡아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해석해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완전해져야죠. 그러니까 교육 받으시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교육이 돼서 막 수익 낼 것 같아요. 휴마시스는 시가총액이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1,000억 미만이라 대주 지분도 없고 그래서 안 보는 거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본다면 닉네트 상한가에 진입된 부분 우리 그 차트 공부님이 갖고 계신다 그랬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시가총액이 800억이라서 코멘트를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넥신하고 어느 종목 노토스를 보시는데 성공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에? 왜 성공 여부하고 상관없어? 성공이 돼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윤정두가 신인가?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교육이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방금 말씀드린 거 내일 복귀 교육 할 테니까 내일 나한테 쪽지 꼭 줘. 그래서 내일 복귀 교육을 할게요. 어떤 식으로? 제넥신과 노토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흐름이 나온다. 거래대금 거래량이. 그럼 상한가입니다. 뭐 상한가 장중에라도 찍을 것 같아. 근데 그 흐름이 안 나온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둔화된다. 에이 그러면 못 움직여. 변동성 자체가 안 나옵니다. 윤정두가 부채도사는 아니지만 방금 말씀드린 전제 조건들이 맞아야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EDGC나 수젠텍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오늘 같은 날. 어떻게 알아? 8시 40분 이전에. 그죠?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9시 31분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놓고 보시고 설명이 윤정두가 좀 미흡한 것 같아. 3분 전화 오고 말았는데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려요. 홈페이지에 오시거나 홈페이지에 오시거나 이쪽 상품에 132만 원 132만 원 아니야? 138? 그래? 138이에요? 왜냐하면 44 곱하기 33 곱하기 4 하면 132 아니야? 그게 맞아 계산. 내가 잘못 불렀더라도 132가 맞아. 그렇게 해서 지금 몇몇 전화 오셨는데 몇몇 분들 132가 맞겠죠? 70% 할인이니까 그럼 33만 원 이거를 33만 원에 곱하기 4개 그러면 얼마? 132에 문자 2번 그러면 이제 교육 미리 받으신 분들 그런다. 아 그렇게 싸게 해주면 어떻게 나는 88에 들었고 99에 들었고 110에 들었는데 99는 없었어요. 88이 최고 비싸게 받은 겁니다. 110 정가를 해놓고 근데 그분들은 뭐 그 어떻게 뭐라 말씀드려야 돼 상관없어요. 그래서 문자 2달 드리고 그걸로 마무리 끝. 아시겠죠? 수익 나셨잖아. 대신에 먼저 들으신 분들은 상한가를 몇 개를 잡아먹었어 지금. 아니면은 편안하게 라이브 방송 들어오세요. 한 달에 300만 원. 이거 할인하지 말고 아시겠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음악 한 곡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정회원님들은 교육 회원님들은 아이고 오늘 또 문자 또 안 보내드렸네. 교육이 있는지 모르시는데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잖아. 문자 깜빡했네. 교육한다고 카톡방에 싹 올려드릴 테니까 교육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특별 추가 교육이죠. 특별 추가 교육 그랜브레 매매 법칙 오늘 또 1시간 20분 윤정도 이렇게 맨날 퍼드려. 들으시고 노래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거 한동안 주현민 씨의 사랑한다를 들었더니 안 되겠어. 그래갖고 나무를 심자. 예? 이제 식목일도 다 지나갔긴 했지만 어린이날도 오니까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자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한가 잡으셔야 되니까 333 누르시고 마무리 지시죠. 고생들 하셨습니다.